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쓰리스프링조의 한보람입니다.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다들 떠나고 싶나 봅니다. 저희도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마음을 담아 국내 여행 일정 플래너 웹사이트 떠나볼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좀 더 편하게 여행 정보를 얻고 계획을 짜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 부분입니다. 주제 소개와 팀원 소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 부분입니다. 개발 언어와 환경, 플로우 차트, 기능 설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현 부분입니다. 코드를 설명하고 프로젝트를 시연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무리입니다. 팀원들의 소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개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의 큰 주제입니다. 저희가 떠나볼래 웹사이트를 만들 때 중점으로 둔 주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국의 여행지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들자. 두 번째, 나만의 여행 계획을 짤 수 있게 만들자. 세 번째, 가족, 친구들, 지인과 나의 일정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자. 이 세 가지 주제를 큰 틀로 삼아서 저희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잡았고, 이것들과 관련한 기능 구현을 중점으로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팀원 소개입니다. 저희 조의 조원들이 각자 맡았던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조원들이 만든 코드의 설명은 뒤에 나오니 지금은 이렇게 보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계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들이 저희가 사용한 개발 언어와 환경들의 로고 이미지입니다. 저희는 학원에서 배운 개발 언어와 환경들을 사용했고, 이외에 한국관광공사의 공론관광정보 서비스 API를 이용하여 각 지역에 있는 관광지 정보와 숙박시설, 음식점, 레포츠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웹사이트에 적용하였습니다. 서버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AJAX 통신을 사용하였고,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여 각종 디자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처음에 웹사이트를 접속하면 홈 화면이 보이고,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여 회원가입을 통해 회원 정보를 DB에 저장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로그인을 마치면 홈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로그인을 해야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 카테고리, 마이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카테고리 페이지에서는 API 데이터의 속성을 이용해 검색 조건을 설정하고, 검색 조건에 따른 리스팅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리스팅 페이지에서는 지역별 관광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캘린더 페이지로 이동하여 일정을 적용하고 적용한 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스케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블로그 페이지에서는 공유한 플래너를 볼 수 있는 페이지, 그리고 여행 후기를 쓸 수 있는 게시판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플로우 차트의 간단 요약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능 설계입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구현된 메인 기능들입니다. 이렇게 총 7가지가 있고 구현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네, 코드 설명입니다. 앞서 말했던 메인 기능을 구현하는 코드를 보여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회원 정보의 보안을 구현하기 위해 스프링 시큐리티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는 필터 기반의 보안 체계를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요청에 대한 보안 검사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빨간 박스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하기 위한 기초 설정입니다. 설정된 역할명에 따른 권한을 설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 계정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빨간 박스 보시면 여기 로그인 페이지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값을 입력을 할 때 반응하는 코드이고, 여기 유저네임 파라미터, 패스워드 파라미터 설정을 통해 이 로그인 페이지의 인풋 값이 커스텀됩니다. 여기 로그인 프로기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스프링 시큐리티에 자체적으로 인터셉터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페일리어 핸들러를 이용해서 로그인 실패 시 예외 처리 또한 가능합니다. 이 세 번째 빨간 박스는 로그아웃 요청이 들어온다면 로그인.out이라는 주소로 보내지게 되고 쿠키 또한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두 개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용해 회원가입을 구현하는 데 사용했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코드는 회원정보 테이블입니다. 유저 아이디에 유니크를 넣어서 고유한 값으로 정하였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회원가입 컨트롤러입니다. 롤 유저라는 사용자 역할을 부여하였고, 비크립트 패스워드 엔코더를 통하여 패스워드를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합니다. 관리자 또한 비밀번호를 조회할 수 없게 되고,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 페이지로 보내집니다. 다음은 AJAX 통신을 이용한 ID 중복 체크 기능입니다. AJAX를 사용해서 서버에 ID 중복 확인 요청을 보냅니다.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설정하고 요청할 URL을 설정합니다. 요청 방식은 get 방식이고 비동기 방식으로 요청했습니다. if문을 통해 성공할 때만 실행되도록 짜여 있고 응답이 성공적으로 도착했을 때 JSON 형식으로 파싱하여 리절트에 저장 후 중복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오른쪽 코드를 이용해서 아이디 중복 체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원가입 또한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스프링 시큐리티를 통한 로그인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사용자의 권한을 조회하고 리턴하는데요. 위에서 롤 유저라는 역할이 부여된 걸 확인하셨죠? 그리고 이 다음 코드들은 스프링 시큐리티 타임리프를 통해서 사용자 권한에 따른 페이지 뷰를 설정하는 코드입니다. 이 태그를 이용하면 여기에서는 로그인하면 보여지는 화면, 위에서는 비로그인 시 보여지는 뷰를 볼 수 있게 만듭니다. 다음은 로그인 시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구현합니다. 여기서는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여기 첫 번째 박스는 임시 비밀번호를 만드는 함수를 불러오는 코드입니다. 위에서 임시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두 번째 박스에서 보면 그 임시 비밀번호를 스프링 시큐리티로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있어야지 DB에 정상적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게 스프링 시큐리티 때문이에요. 이 마이 페이지에서 회원 정보 수정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브밋 함수는 회원 정보 수정 폼의 제출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업데이트 함수는 회원 정보를 수정하는 AJAX 요청을 수행합니다. 폰 메서드로 멤버 URL로 요청을 보내고 입력된 회원 정보를 JSON 형태로 전송합니다. 요청이 성공하면 회원 정보 수정이 완료되었다는 알림 메시지를 출력하고 로그아웃 페이지로 가고 실패하면 회원 정보 수정을 실패하였다는 알림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이제 다음은 플래너 작성 관련된 코드들입니다. 여기 첫 번째 박스는 달력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코드입니다. 풀캘린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가져온 달력에 여러 기능을 추가하고 속성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스크립트로 일정을 담아줍니다. 이 오른쪽 뷰가 달력의 프론트 뷰입니다. 이런 형태로 달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달력이 지워지거나 일정을 삭제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왼쪽 코드는 공유 데이터를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공유 데이터 배열을 만든 후 이 배열에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코드로 배열에 담겨 있는 공유 데이터를 다른 페이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코드는 일정을 공유할 회원의 아이디를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이 기능은 공유할 회원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입력된 회원 아이디를 검색하여 배열에 추가합니다. 공유할 회원 아이디가 배열에 추가되면 화면에도 표시가 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카테고리 페이지의 코드입니다. URL, 여기서 받는 URL은
사전에 설정한 엔드포인트, 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생성됩니다. 여기서는 이 해달 URL을 통해 HTTP 통신을 하고 해당 정보를 JSON 형태로 담아옵니다. HTTP 통신을 통해서 받아온 정보의 부분은 여기 body를 통해서 저장을 하고 이를 JSON 오브젝트로 변환하고 이 안에 진짜 데이터가 담겨 있는 마지막 껍질인 아이템 이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find area array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들을 DTO 형태의 각각의 개체로 만들어서 반환합니다. 이 반환된 값은 컨트롤러에서 프론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겠죠? 다음은 이렇게 시랑 도를 분류한 버튼을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getCityList라는 함수가 실행되는데요. 여기 this는 이 버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getCityList 함수는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서는 못 보여드렸는데 이 해당 함수의 밸류에 API로 담아오는 에리아 코드가 담겨 있고 여기서는 그 에리아 코드 길이로 시랑 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밸류 값이 있다면 도 안에 속한 시가 출력. 예를 들어 경기도 남양주시 이렇게 이런 걸 출력하고 있고 만약 10분이라면 바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기능은 AJAX를 통해 출력되고 있고 도라면 AJAX를 통해 시를 얻어오고 시라면 어떠한 값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 값을 통해 JS에 추가적인 HTML 태그를 제작하여 이를 적용시켜서 보여줍니다. 이후 C를 선택하면 해당되는 C의 컨텐츠인 관광지, 레포츠, 숙박, 음식점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카테고리 페이지에서 컨텐츠를 실행시킬 시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컨트롤러로 에리어, 여기 지역과 이 컨텐츠의 정보를 받아오면 사전 설명한 API의 값을 받아오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해당 값을 리스팅 페이지에서 사용하기 위해 이를 모델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론트 이미지가 구현되는데 여기서는 연도, 월, 일을 각각 정하고 담을 수 있습니다. 담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 담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담겨지고요. 일정 담기를 누르면 캘린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코드는 카트에 담긴 일정을 삭제하는 코드입니다. 일정 삭제 버튼을 누를 시 AJAX를 통해 진행되는 방식으로 세션에 해당되는 값을 삭제하고 이 세션을 다시금 저장하여 반환합니다. 해당 방식을 통해서 다시 캘린더 페이지 방문했을 때 삭제된 값을 출력하지 않습니다. 이 코드는 세션의 여부에 따른 기존 값을 추가하고 새로운 값을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기존 세션의 값 여부를 체크하여 없다면 새롭게 API에서 받아온 값을 추가하고 만약에 기존의 값이 있다면 기존의 값도 가져오고 이를 핵심의 형태로 저장도 합니다. 이를 새롭게 세션에 적용될 값에 추가하고 요청에 따른 값을 추가로 적용해 줌으로써 기존의 캘린더에서 담겨져 있는 값을 유지하고 반환합니다. 다음은 적용된 일정의 공유 코드입니다. 첫 번째 코드는 공유 버튼을 누를 시 해당 캘린더의 값, 현재 로그인된 유저 아이디, 해당 공유된 캘린더의 제목, 공유받는 회원의 아이디 정보를 가져와서 AJAX 통신을 시작합니다. 페이지가 이동하지만 담는 데이터가 많아서 포스트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코드는 컨트롤러에서 받아온 일정에 관련된 정보를 JSON 형태로 반환합니다. 해당 아이디가 멤버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인지 조회하고 이를 스케줄 객체에 저장합니다. 스케줄 객체에 올라가면서 시퀀스에 의해 저장된 아이디 값을 가져오고 있어요. 여기서 아이디 값을 가져오고 있고 그 다음 공유자 리스트에 멤버스의 회원 본인을 추가하고 이 스플릿을 통해 인덱스를 갖는 배열로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환된 값을 통해서 공유자 테이블인 파티에 각각의 공유자 아이디와 여행 일정의 아이디를 저장하여 데이터를 삽입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이슨으로 변환된 스케줄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요건데요. 해당 스케줄 관련 아이디를 각각의 모델과 세션에 담아서 이를 반환해 줍니다. 변환된 값은 컨트롤러에 담아서 프론트로 반환을 합니다. 이제 다음은 블로그와 관련된 코드들입니다. 블로그 만들 때 서머노트라는 걸 이용했는데요. 서머노트는 미디어나 글의 편집을 도와주는 HTML 편집기입니다. 여기서 CDN 방식으로 JS, CSS를 불러와서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첫 번째 코드는 블로그 저장 시 로그인 정보를 불러오기 위해 프린스퍼를 사용한 코드입니다. 이거는 스프링 시큐리티 기술이라서 로그인 정보를 진짜 쉽게 담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두 번째 코드는 블로그 내용 저장 시 데이터 타입을 콜롭으로 한 건데요. 클롭은 오라클에서 대용량 텍스트를 저장할 수 있게 만듭니다. 다음은 블로그 리스트를 보는 페이지입니다. 여기가 리포지토리고 페이징을 위한 인터페이스인 페이지어블을 이용했습니다. 여기서 select type 쿼리를 실행하여 페이징 처리된 블로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get result list 메서드로 결과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컨트롤러로 넘어가면 이 어노테이션으로도 한 페이지에 표시될 게시물의 수를 정할 수 있고 이 컨트롤러에서는 리포지토리에서 페이징 처리된 블로그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어요. 여기 블로그 페이지. 그러면 이 데이터를 리스트 처리를 하고 총 페이지 수를 반환합니다. 세 번째는 HTML 코드입니다. HTML 내부에서 이 토탈 페이지를 이용해서 페이징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토탈 페이지에는 총 데이터의 수, 그리고 총 데이터의 수로 처리한 페이지 수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코드는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자만 수정할 수 있게 구현한 코드인데요. 일단 타임리프로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하기 위해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에 로그인 시 시큐리티를 사용하기 위한 config 파일이 있을 텐데 그 파일에 이런 빈을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타임리프만 이용하면 쉽게 현재 사용자의 아이디와 게시판 글쓴이의 아이디를 비교해서 수정 버튼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홈, 어바웃, 블로그의 메뉴만 보입니다. 이 홈 화면에서는 플래너를 시작하는 버튼, 인기 있는 카테고리를 고려하는 곳, 그 다음에 이 플래너를 이용하는 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어바웃에서는 저희 프로그램 떠나볼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네. 그다음 여행 후기 게시판에는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게시물들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글쓰기 버튼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회원 가입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사인업을 하면 간단한 밸리데이션 체크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디 중복 확인 없이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인 상태에서도 넘어가지 않고요. 사용 가능한 아이디일 때 넘어갑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기 전에 아이디 찾기부터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값을 넣으면 아이디를 찾을 수 없다고 뜨고 있고요. 등록하신 아이디입니다. 가 뜹니다.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찾아볼게요. 여기도 역시 적절하지 않은 값을 넣으면 사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시 비밀번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이 됐습니다. 임시 비밀번호를 받았으니까 마이 페이지에서 비밀번호를 바꿔볼게요. 마이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회원가입 시 저장한 정보들을 담고 있고 여기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비밀번호 변경을 누르면 회원정보 수정이 완료됐고 비밀번호 변경이기 때문에 로그아웃이 됩니다. 다시 로그인을 진행해 볼게요. 다음은 로그인한 다음에 새로 생긴 메뉴인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 카테고리 안에는 한국관광공사 API에서 정보온 지역 정보가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관광지들의 정보를 제이슨 파싱을 통해 먼저 지역별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누르면 지역 안에는 다시 관광지, 레포츠, 숙박, 음식점으로 나누어져 있고 여기에 보시면 도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시설 찾기를 누르면 관광지, 레포츠, 숙박, 음식점 순서대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다 파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요새 제주도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제주도로 플래너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네, 제주도의 제주에서 시설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여기서 다양한 제주에 있는 숙소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를 하나하나 클릭을 하면 또 관광공사 API에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정보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숙소는 여기로 할게요. 일정은 내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29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일정을 담으면 이렇게 카트에 담겨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주도는 맛집을 가야죠. 맛집은 서귀포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일정은 아까 그 일정과 동일하게 만들고 카페도 가고 흑돼지도 먹고 국수도 먹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담으면 카트에 다 담깁니다. 그래서 여기 어플라이를 누르면 가고 싶은 곳이 설정이 되고요. 만약에 빼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눌러서 여기서 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정 삭제도 누르면 여기서도 사라집니다. 저는 이 정보만 담아서 공유할 플래너의 제목을 적어볼게요. 제주도 식도락 여행. 이 플래너를 공유할 회원 아이디를 입력해줘야 되는데요. 회원인 아이디로만 해야 돼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놨었는데요. 여기로 해볼게요. 그리고 쉐어를 하면 여기는 이제 일정 공유를 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달력도 뜨고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여행지를 갈지도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 공유된 플래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테스트 1 아이디랑도 공유를 같이 했으니까 이따가 테스트 1 아이디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음은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에는 여행 후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저장되어 있는 글에 가보면 작성자가 아니니까 수정, 저장 버튼이 뜨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아까 로그인 하기 전에는 뜨지 않았던 글쓰기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글을 쓰고 여기에 보이는 이것들이 구현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미 이것도 잘 적용이 되었고, 이름이랑 날짜 다 잘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고, 이거는 제가 쓰는 게시물이기 때문에 수정과 삭제 버튼 모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목록을 보면 이렇게 페이징 처리도 잘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시 들어와도 수정과 저장 버튼은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도 가능하고, 음, 삭제도 가능한데, 테스트 1에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 삭제 버튼은 아직 안 누를게요. 그러면 로그아웃을 하고 다른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아,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로그인을 했고 아까 그 공유한 플래너가 여기에도 잘 보이고 있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여행 후기에서도 아까 작성한 이 게시물의 수정과 삭제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연은 마치고요. 음, 저희 팀원들의 느낀 점입니다. 마지막까지 다들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즐거웠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